아버지,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저는 손목에 찬 염주를 만지며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련된 미소, 세심하게 다듬어진 긴 웨이브 머리, 손끝까지 관리된 모습. 그녀는 자신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눈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태도.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저 눈빛, 거짓이 섞여 있군. 수십 년간 사람을 상대하며 터득한 감각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씁니다. 말투도, 표정도, 손짓 하나까지도 조심스럽게 꾸며집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단단할수록 속은 더 허약하기 마련이죠. 그래, 우리 도윤이를 마음에 들어 한 이유가 뭘까? 제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연이라는 여자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도윤 씨는 굉장히 다정하고 사려 깊어요. 무엇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죠.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 소연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윤이 한껏 고무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억만장자 김재성이 아니라 세상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노인으로 변장했습니다. 낡고 해진 점퍼, 몇 년은 손질하지 않은 듯한 헝클어진 머리, 손등을 따라 깊게 파인 주름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모습, 낯설지 않구나. 오래전 저는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 길바닥을 떠돌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때 저를 구해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고 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이 될 수 있었죠. 그때 그 여인의 눈빛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따스함이 가득한 눈빛. 하지만 도윤이가 데려온 소연이라는 여자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겉으로 따스해 보이려고 하지만 속은 차가운, 거짓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렇게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으로 고급 카페 앞에 섰습니다. 그 카페는 소연이가 자주 다닌다는 카페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습니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테이블에 앉아 라떼를 마시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몸을 웅크리고 리어카를 끌며 그녀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앞에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그 종이컵 저에게 줄 수 있겠소?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쇼핑백도 버릴 거면 같이 주시면 감사하고요. 소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버리실 거면 제가 좀 받아도 될까 해서요. 소연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아래로 내리더니 툭!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더니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은 아세요? 이런 데서 얼쩡거리지 마세요. 옆을 지나던 손님들이 힐끗 저를 쳐다봤습니다. 소연은 그런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쓰레기라도 보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종이컵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녀가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리어카를 다시 잡았습니다. 도윤아, 저 여자가 정말 네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의 태도로 소연이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와 함께 저희 집에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초대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저는 가정부 할머니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제가 없을 때 소연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지켜봐 주세요. 가정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상황을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가정부 할머니가 오셔서 어제 있었던 일을 전해주었습니다.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실 때마다 소연 양이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값어치가 나가 보이는 물건들을 특히 관심 있게 보더군요. 가격을 확인하듯 물건들을 들춰보기도 했고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방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수상합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소연 양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으면 보고하세요. 며칠 후 비서는 예상보다 심각한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소연 양에게는 이미 연인이 있었고 그 남자와 함께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아들과의 관계는 거짓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차마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아들에게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도윤아, 소연이에 대해 내가 조사한 것이 있다. 네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처음에 도윤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뒷조사요? 왜 사람을 뒷조사하세요? 소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하지만 도윤이는 서류를 받아들고서 말을 잃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다. 도윤이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 소연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은 거짓의 가면을 쓴 여자였습니다. 얼마 후 도윤이는 힘겹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이는 한동안 사랑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사람 자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원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망이 스스로를 향한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구보다 영민한 아들이었지만 감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흐르게 만드는 법입니다. 도윤이는 상처를 추스르고 다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손목에 찬 염주를 만지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다는 듯. 그래, 저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도윤이는 잠시 말을 고르다 이내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거짓 없이 정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들이 사랑에 빠진 얼굴을 오랜만에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의 감정이 휘몰아치던 표정이 아닌 보다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한번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녀와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은 한지혜, 겸손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편안함이 먼저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의와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분명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겉모습과 속마음이 달랐던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단순한 첫 만남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저는 다시 변장을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해진 비닐장갑을 꼈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난번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혜 양이 자주 간다는 식당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그녀는 통화를 끝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녀가 들고 있는 쇼핑백을 가리키며 말했다. 손에 들고 계신 쇼핑백 안 쓰시는 거면 가져도 될까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지난번처럼 무심하게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인가? 저는 그녀의 눈빛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 밖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드릴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제 차에 종이가 몇 개 더 있는데 괜찮으시면 드릴까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차 쪽으로 향하며 차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종이를 건네주며 얘기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힘드시죠? 이거 핫팩인데 쓰세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 양이 보이는 태도가 진심인지 아니면 가식인지 사람의 본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한 번 더 지켜봐야겠군. 이번에도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 저는 가정부 할머니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 도윤이와 한지혜라는 여자가 함께 올 거예요. 제가 중간에 자리를 자주 비울 테니까 지혜 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가정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녁이 되자 지혜와 도윤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윤은 다소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지혜는 변함없이 차분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저녁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레 차려진 요리가 놓여 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도윤, 요즘 회사 일은 어떠냐? 네, 조금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혜 씨도 일이 많을 텐데도 늘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도윤은 자연스럽게 지혜를 칭찬했고 지혜는 쑥스러운 듯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일부러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잠깐 자리를 비워야겠다. 중요한 전화가 와서 말이지. 두 사람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를 뜨며 조용히 거실을 지나갔고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동안 식탁에서는 부드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직접 요리하신 건가요? 지혜가 가정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맞아요.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메뉴들이에요. 덕분에 좋은 식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정부 할머니에게 어제 상황을 물었습니다. 어제 어땠어요? 특별한 점 없었나요? 가정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의가 바르시더군요. 도윤님께도 다정하게 대해 주셨고 저에게도 깍듯이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히려 너무 착하고 문제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말하겠죠. 의심병 아니냐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겪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들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무능함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신중하고 싶었습니다. 도윤이가 한번 상처를 얻고 난 후 다시 데려온 여자인데 또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이 컸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서를 불러 그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혜 씨에 대해 더 조사해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가족관계나 경제적인 부분까지 세세히 살펴보도록 해. 비서는 이미 제 뜻을 눈치챘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제 손이 무심코 책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말해봐. 비서는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만한 점은 없습니다. 채무나 금전적인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평판도 좋고 주변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군. 비서는 덧붙였습니다. 한지혜 씨는 괜찮은 분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염려하실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 통화를 듣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이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지혜에 대한 뒷조사를 했고 자신이 또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나를 잡아라.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얼른 결혼식을 올려라. 지혜 참 좋은 여자 같다.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에서 묵직한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 그리고 지혜를 지키고 싶었던 그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고 예식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식장이 예약되고 드레스와 예복이 준비되었으며 도윤과 지혜는 행복한 얼굴로 하나씩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도윤은 지혜와의 결혼을 앞두고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비로소 아들의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비서 박성우가 다급한 얼굴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차분한 모습이 아니었고 눈빛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조사를 계속 진행해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제 손이 서류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비서는 망설임 없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한지혜 씨가 내주 아드님 몰래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지방으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래는 큰 문제가 아닌 듯 보여서 깊이 조사하지 않았지만 계속 추적해보니 항상 같은 남자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토착되었습니다. 제 손끝이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같은 남자. 비서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녀는 매번 그 남자와 함께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 몇 시간이 지나야 나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밝혀졌나?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단순한 지인 이상의 관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는 단 한 번도 수상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주 도윤이 몰래 지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남자와 함께.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비서는 신중한 태도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회장님,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손을 조용히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이미 한 번 도윤이 크게 상처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조사해. 그리고 그녀가 주말에 내려가는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 비서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결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다시금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고 도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확실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그녀가 왜 매주 지방으로 내려가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결혼이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혜와 도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를 조사했다. 그녀의 미소가 순간 멈췄습니다. 네.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지방으로 내려갔지. 도윤이 모르게.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 순간 도윤이 제 옆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진실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손을 가볍게 떨면서도 어떻게든 말을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매주 병든 어머니를 돌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듯 한순간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오래전부터 계속됐고 저희 집안은 어머니가 병이 걸리신 이후로 계속 힘들어져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제 결혼을 망칠까봐 본인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셨어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 쪽에서 결혼을 승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곧 죽을 거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좋은 집에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려 했지만 닦아낼 새도 없이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어머니 곁에 끝까지 있을 테니 같이 버텨보자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도윤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를 놓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머리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계속 어머니를 찾아가니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들키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마치 오래된 상처가 한순간에 터져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도윤은 여전히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라도 말했으면 내가 잘 덮어줬을 텐데. 미안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울음 섞인 지혜의 흐느낌과 도윤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머금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지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넌 우리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너의 사정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지혜는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감당하겠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함께 짊어져야 한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상, 그리고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이상,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를 책임지겠다. 지혜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고 도윤 또한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숨을 삼켰습니다. 지혜야, 너희 어머니께서는 생각이 짧았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돈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집안이 아니다. 네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된다면 너의 어머니 또한 우리의 가족이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시던지 빚이 있으시던지 우리 가족이니 함께 책임져야 한다. 지혜는 울먹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상태든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가치다.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나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자. 가서 함께 결혼을 승낙받자.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안도한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윤과 지혜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도윤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지혜는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착지는 지방의 작은 집, 그녀의 어머니가 요양 중인 곳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운전에 집중했지만 표정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지혜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불안한 듯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괜찮으실까요? 갑자기 찾아뵈면 너무 놀라시진 않을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야.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것이 맞아. 내가 놀라지 않게 차분히 잘 얘기하도록 하마. 그녀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남짓한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차를 천천히 좁은 골목길로 몰아 허름하지만 정갈한 작은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늑한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한 여인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지혜야?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지혜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아버지 김재성입니다. 지혜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도윤이와 지혜가 결혼하는 것을 승낙받으려고 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그녀는 놀라운 표정 없이 차분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마 이 상황까지 예견한 듯 보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제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제 손목에 걸린 낡은 염주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 염주,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손을 떨며 힘겹게 제 염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설마 김재성 씨 아니신가요? 여기서 뵙다니. 저 지혜국밥 주인이에요. 한미영. 기억 안 나실까요?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여 년 전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거리를 때리며 흐르던 날, 저는 길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습기가 옷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했습니다.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리며 길을 돌아갔고 누군가는 제 앞을 지나치며 불쾌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살아갈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제가 이토록 초라한 존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전 재산을 잃었고 결국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차가운 빛 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배가 볼록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임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시장 봉투를 들고 있던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고 있으면 몸이 상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길 위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두세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저를 내려다보더니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가요. 배 고프시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어요. 저한테 힘쓰려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시죠? 저 임산부입니다. 노약자라고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죠. 그녀는 저를 부축하며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에 젖어 엉망이 된 저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지혜 국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비에 젖은 몸이 따뜻한 공기 속으로 들어오자 온기가 스며들며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자, 드세요. 저는 국밥을 바라봤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었지만 한 숟갈 뜨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밥부터 먹어요. 그래야 힘이 나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을 때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다 보니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김재성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미영이에요.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국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는 건 당연하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미영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믿음직한 사람들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전부를 잃었습니다. 가진 것도, 믿을 사람도,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어린 아들이 있어요. 빚 때문에 할머니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가게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게 집에 가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 뱃속에 있는 딸아이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재성 씨도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 국밥 먹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직 젊잖아요, 우리?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지낼 곳이 있어요? 집도 넘어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좁지만 잠시 저희 집에 머물다 가세요. 그녀는 농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오래 머물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빨리 자리 잡고 세상으로 나가셔야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무너졌던 감정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영 씨의 집에서 머물며 제 길을 노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언제나 변함없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아침이면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고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라며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힘내려면 잘 먹어야 해요. 이제 그만 주저앉으세요. 당신은 아직 젊고 다시 일어설 기회도 많아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처음에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 속에서 제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시작한 사업이 조금씩 희망을 보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영 씨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이제 여기서 나가보려고요.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손목에 찼던 염주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염주 받아가세요. 저는 뜻밖의 선물에 당황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받은 하나밖에 없는 염주예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염주를 제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할머니의 이름이 써 있어서 좀 그렇지만 이 염주는 저희 집에서 행운을 의미해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듯 먼 곳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힘들 때 이 염주를 쥐고 있으면 용기가 날 거라고요. 행운이 생길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이 행운 재성 씨가 가져가세요. 저는 염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나무 염주. 그녀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이 작은 물건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손에 염주를 꼭 쥔 채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연이은 성공으로 억만장자가 되었고 지금 제 앞에는 그 성공을 만들어준 한 여인이 아픈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미영 씨는 눈물을 머금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재성 씨였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순간 크게 요동쳤습니다. 미영 씨, 제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새어나오자 그녀는 손을 입에 가져가며 울컥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저는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한번 꼭 찾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가슴을 치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잘 지냈다고 말하고 싶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제 사정이 이래요. 그녀의 말에 저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야윈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가 이렇게 아파 보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전 제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밀며 밥부터 먹어요. 그래야 힘내줘라고 말해주던 그 사람. 그 따뜻하게 웃어주던 사람이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해준 밥으로 힘을 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네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봐서 너무 기뻐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 그때 배에 있던 아이가 저는 말끝을 흐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지혜예요. 저는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 충격을 받은 듯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지혜가 재성 씨 아들과 결혼하려 하다니, 그럼 그때 말했던 할머니 집에 보냈다던 아들이
여기 이 멋진 아들이겠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인연이네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어둠 속에서 저를 구해주었던 한 여인이 그녀의 딸이 제 아들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하고 있다니 운명이란 게 이런 거군요. 저는 조용히 미영 씨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영 씨, 제 목소리는 단호하고 진지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지혜의 어머니이자 제 은인이니까요.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말을 들은 후 그녀는 힘겹게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조차 힘든 듯 보였습니다. 도윤과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은 너무나 감정이 얽힌 날이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서로의 곁에 있겠다고 다짐하며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영 씨의 치료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주세요. 미영 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는 별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를 VIP 병실로 이송한 후 병원은 고요해졌습니다. 미영 씨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주변의 병실이 한층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받는 치료가 최선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의료진은 진지하게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미영 씨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치료가 늦어서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그야말로 냉정했지만 그들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미영 씨의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았기에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돈이 아니더라고 무슨 것을 요구하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의료진들은 제 행동에 많이 당황한 듯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매일 미영 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의료진은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영 씨의 병상 옆에 앉아 그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영 씨,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도윤이와 지혜의 결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낳으셔야 저희 같이 식장에 들어가죠. 미영 씨는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조금 더 힘을 내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나네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대해 주셔서. 그녀의 말에 저는 답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는 건 당연하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미영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제 말을 음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네요. 저는 그 말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영 씨의 그 얘기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미영 씨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 고통,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기적처럼 미영 씨의 상태는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료진들이 낙담했던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실로 찾아갔을 때 미영 씨는 약간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제가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성 씨, 저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미영 씨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이렇게 회복될 줄은 몰랐어요. 재성 씨 덕분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미영 씨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영 씨, 당신이 회복한 게 전부 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멈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재성 씨를 도와드렸던 게 이제 이렇게 돌아온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서로 도왔기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미영 씨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할 거니까. 미영 씨는 내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손길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은 도윤과 지혜의 결혼식 날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결혼식을 맞이하는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입니다. 도윤과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그들 곁에 서 있는 저와 미영 씨는 그저 이 순간을 감격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미영 씨는 지금까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재성 씨, 미영 씨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요. 미영 씨,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미영 씨에게 다가가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 그녀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사부인이군요. 미영 씨는 잠시 놀라운 표정을 지은 뒤 그 후에는 눈물이 또 한 번 고였습니다. 사부인, 그녀는 그 말을 되새기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복하게 아프지 말고 잘 살아갑시다. 그 말에 미영 씨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이제야 행복한 날이 왔네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결혼식장 안은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윤과 지혜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약속하는 순간이었으며 또한 운명처럼 만난 인연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이야기나 힘든 시간을 견뎌낸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느꼈던 감동과 따뜻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